지금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하는 일 10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일상을 평온하게 살아가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경찰 출석 요구도 받게 되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구속되지는 않을지, 또는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지,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먼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반인이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법감정하고 다른 그런 법조항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발생 시간,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피해자 상황, 가해자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도 같은 사건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이 자칫 사건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형사사건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가이기도 하고 여러 형사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서 해당 사건이 어느 사건에 해당되고 어떤 정도의 처벌 수위가 예상되며 최대한 이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방향 설정입니다. 해당 형사사건을 변호사가 분석하고 나면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을 파악해서 이 사건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죄를 인정하고 감형 전략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 설정은 사실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치 사항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해당 조치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서 사건에 임하게 되고 의뢰인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려고 해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게 됐을 때 너무나 명백하게 유죄가 입증될 만한 사건이라서 무죄로 가면 안 된다는 판단을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수사 진행 참여입니다. 이제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1차 조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일반인은 형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불리하게 발언을 해서 조서에 불리한 내용을 남기고 오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관의 유도성 질문에 잘못 대답해서 경찰 신문조서가 완성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나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심증을 주어서 기소가 되거나 또는 유죄가 나올 확률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석해서 전략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한 후에 불송치 결정을 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무죄를 받을 확률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네 번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건에 대한 실체를 수사관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요즘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사관의 업무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형사나 조사관들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견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증거나 증인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나 증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사 전, 재판 전이라도 증거나 증언을 미리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일반인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증언과 증인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전문 변호사가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다 보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입증해야 될 증거들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기기의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CCTV가 시간이 지나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CCTV나 이런 디지털 기기에 있는 자료나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남겨놓는지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맡겨놓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사 변호사가 이를 파악하고 미리 조치를 해서 나중에 수사기관과 재판장에게 제출해서 의뢰인에게 사건이 유리하게 가도록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신구속 방지입니다. 인신이 구속이 되면 일반인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정지됩니다. 가족하고의 생활도 정지되고 업무를 보는 모든 것도 정지됩니다. 그래서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제 구속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미리미리 수사기관에 얘기를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의사표명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인신구속 방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신이 한번 구속돼서 몇 개월 들어가 있게 되면 아주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대신해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실형에 나올 게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고 집행유예 나올 것이 벌금형으로 형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형이 감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직접 당사자가 합의에 나섰다가 합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참여, 가장 중요한 것이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실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변호사가 검사의 주장을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며 재판장에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재판 중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재판 중에 또 증인 신청을 하기도 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증거를 신청하고 증거에 대해서 재판장이나 판사에게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재판장에게 사건에 대해서 증거, 증언, 정황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사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탄원서 등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모아서 재판장에게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탄원서는 형량 감량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 피의자,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서류들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재판 과정에서 형량 감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기도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서류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사건의 종결입니다. 사건의 종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가장 큰 일이죠. 이 전체적인 것이 사실은 사건의 종결을 향해서 달리기도 하는데,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파출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즉각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넘어가지 않고 입건되지 않고 훈방 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기도 하지만 일찍 개입하게 되면 이렇게 일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찰의 그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되게 하기도 하고요.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또는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서 실형을 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다시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어도 민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피해 금액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해자 측, 피고인 측 변호사라고 하면 피해자 측 변호사와 만나서 이런 관계를 모두 합의로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가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